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주주 지분 구성의 황금 비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법인의 성장 단계별 최적 지분 구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100억 자산인데 김 사장님은 세금을 65억을 내고요. 박 대표님은 35억을 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활용했을 때, 내가 개인으로 갔을 때와 법인을 주주 구성을 잘 활용한다면 이렇게 세금을 35억 또는 그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 성장 단계별 황금 주주 지분 구성인데요. 총 3편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 2편은 영상 하단 설명문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성장 단계별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주주 구성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주주에 대한 또 잘못된 정보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상황별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내 상황에 맞는 주주 구성 정리하는 것까지 오늘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성장 단계를 그래프로 좀 나타내 봤는데요. 사람은 태어나서 또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또 사망에 이르겠죠. 기업도 역시 사람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언젠가는 승계나 매각, 청산. 물론 여기에서 안 나온 게 있죠. 이거는 우리가 상장같이, 요렇게 상장은 얘네들하고는 정반대예요. 해야 될 포지션이. 그러면 오늘은 요 상장은 다음에 따로 할 거니까요. 사업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지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대표님 현재 우리 회사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성장 단계 혹은 성숙 단계. 저희는 이제 가업승계 채널이다 보니까 이 성숙 단계인 회장님들이 가장 많이 상담 신청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자녀한테 승계를 할 수 있지만 요새는 또 자녀들이 회사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매각을 한다거나 또 청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식만 자녀한테 주고 전문 경영인을 세운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미래를 보기가 어려워요. 왜? 기업은 생존이 우선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주 구성을 조금 더 심플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업 초기가 있고요. 이게 이제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가면 성숙 단계로 가요. 그러나 여기서 잘 안 되면 실패로 가겠죠. 실패 확률은 5년에 80%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5개 회사가 있으면 5년 안에 5개 중에서,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8개는 문을 닫고 2개만 생존을 해요. 10년은 어떠냐? 10년은 거의 10%입니다. 10%. 10개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 거죠.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가 5년이 넘었다, 10년이 넘었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회사가 그렇게 영속한다는 것 자체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성장 단계를 지나가면 성숙 단계가 이릅니다. 저희는 이제 가업승계다 보니까 이 성숙 단계 기업들이 많은데 회사가 그래도 잘 커왔어요. 그런데 현재의 어떤 산업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봤을 때 더 성장은 좀 어려운 업종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발되지 않으면 어떤 회사든지 이 성숙 단계 이후에는 좀 하향세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 초기, 성장 단계, 성숙 단계, 정리 단계에서 지분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이거 이퀄 세금이잖아요. 세금. 이 정리 단계에 가면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 초기에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를 생존하는 게 첫 번째고요. 생존. 두 번째, 이 성장 단계에서는 경영의 주도.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해 가면서 이 경영권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 자, 성숙기에는 잉여금 처분입니다. 왜? 성숙 다음에는 정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 잉여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정리 단계 때 엄청난 세금이 발생을 하죠. 자, 정리 단계, M&A나 승계, 청산이 되겠고요. 자, 사업을 실패했을 때는 법인 채무 등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자,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명 주식 예전에 많았잖아요. 이 주식을 가진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또 사업을 해요. 근데 사업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잘못되면 우리 회사 주식에 압류가 들어오죠. 압류가 들어오면 이거는 공매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차명 주주가 사업을 하다가 체납한 세금이 뭐 10억, 16억, 보통 다 10억이 넘어요. 그러면 대표님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아니, 이렇게 세금이 10억 나올 정도면 회사가 잘 됐다는 건데 왜 망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사업을 정리할 때는요, 법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채무가 은행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금. 네, 은행권보다 더 무서운 건 세금이에요. 정확하게 정리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매출이 다 이익으로 잡혀서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회사는 문을 닫아도 세금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자, 요런 부분 대표님 참조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사업 초기에 바람직한 지분 구성.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작성해 놓은 것처럼 바람직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바람직한 지분 구성은 사업의 성공 확률이 초기에는 사실 불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지분 100%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초기에는 우리가 여신도 좀 써야 되고 그런 또 관공서 갈 일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주주가 여러 명으로 나눠져 있으면 거래처나 이런 곳에서 봤을 때 뭔가 그 대표님이 주도권을 다 가졌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이 회사 주인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주도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대표님이 100% 가지시는 게 외부의 신뢰도 높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업무의 편의성도 있어요. 이게 주주가 여러 명이면 뭐 우리가 관공서 업무나 금융기관 업무를 할 때 어떤 주주 서류나 이런 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유리하겠죠. 또 사업을 이제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이제 5년 안에 8개가 폐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경우에도 좀 간소하겠죠. 자, 그런데 기업이 이 초기라는 거는 3년 이전입니다.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의 성공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지분의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세금 측면에서. 가족들에게 지분을 배분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돼요. 자,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등 초기 사업이 안정된 경우.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완전히 새로 회사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으로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예요. 자, 이때는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다양한 주주 구성이 필요합니다. 자, 법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세간면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5년 이내 50% 이상 지분을 유지를 해야지 2월 가세에 대한 추징이 없어요. 법인 전환을 한 우리 대표님들은 세간면으로 하셨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간과하면은 우리 전환할 때
세금 이연된 것들 또는 감면받은 거 다 추징 나옵니다. 실제 그런 회사도 봤어요, 제가. 대표님은 뭐 회계법인에서 회계 도장 찍어주고 현물출자 할 때 또 법원에서 다 이게 허가가 나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시는데 5년 이내에 반드시 유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게 되면은 다 추징이 나오고요. 뭐 각 지방관 이런 해당 부서에서는 요거를 정기적으로 일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하신 분들 주주 정비할 때 지분 전략하실 때 우리 회사가 이런 유지에 관련된 조건이 붙어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앞부분에서 3년 전에 3년이 넘어가면 안 돼요. 3년 전에 지분을 전략적으로 재구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기는 대표님 혼자 하는 게 좀 여러 가지로 편리하겠지만 자, 그럼 왜 3년이냐? 4년도 있고 2년도 있고 1년도 있는데 3년은요. 비상장 주식의 주가 평가가 달라지는 시점이에요. 자, 비상장 회사들은요. 주가를 평가할 때 3년 이전 회사와 3년이 넘은 회사는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이면요. 순자산으로 평가를 해요. 순자산. 그러니까 이익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익이 많으면 그 다음에 그게 잉여금으로 가서 그 다음에는 자산으로 들어가요. 단 평가할 때 일반 기업들처럼 순자산과 손익 비율을 6대 4나 4대 6으로 하지 않고 순자산 100%로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15일 날 설립한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9월 15일이 지나면 3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주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똑같이 직전 3년은 같죠. 왜냐하면 9월 16일과 14일이 전년도께 바뀌진 않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3년 미만 회사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 3년 미만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 한 주당 85,000원입니다. 순자산으로만 평가를 하니까요. 그런데 3년이 넘어가서 손익과 자산의 비중을 6대 4로 두고서 평가를 하게 되면 이 회사가 한 주당 26만 5,681원이 돼요. 자, 이게 몇 년 사이에 그런 게 아니라 하루 차이에 이렇다는 거예요. 만 3년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회사 가치로 따지면요. 자, 이 회사가 85억이었다가 갑자기 260억이 되는 거예요. 회사는 바뀐 게 없습니다. 하루 사이에 회사가 뭐가 바뀌겠습니까? 단지 세법상 평가 금액입니다. 이거는. 세법상 평가 금액은 언제 써요? 세금 낼 때. 네. 그러면 우리 언제 이 주식 관련한 세금은 언제 내는 거예요? 주식을 팔거나 증여할 때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주가가 높으면 무조건 나쁘냐? 그건 아니죠. 자, 내가 주식을 증여할 거다 라고 한다면 언제 해야 돼요? 3년 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증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금액이 커지기 전에. 만약에 내가 자사주를 한다. 회사가 주식을 사주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주주 입장에서는 3년 이후에 하는 게 좋겠죠. 주가가 주당 8만 원, 5천 원 받는 것보다는 26만 원 받는 게 똑같은 주식수를 매각하더라도 훨씬 더 내가 많은 금액을 보유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주식 이동이 중요한 게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은 이 기본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주식은
직전 3년의 손익이 가장 크게 반영된다. 그리고 현재의 순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3년 미만은 순자산으로 한다. 직전 3년에 손익이 높은 회사들은 3년 이전에 반드시 지분을 전략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 성장기의 바람직한 지분 구성입니다. 성장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경영 주도형 지분 구성이 필요합니다. 경영 주도형. 자, 대표님들이 이제 법인이 원래 있는데 또 하나 만드실 때 물어보시는 게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성장기를 생각하면 경영 주도형 지분 구성이 바람직한데요. 경영 주도형이 어떻게 지분을 가져야 하느냐. 주식회사는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 주주총회에 결정을 할 때 기준이 있죠. 자, 일반 결의 같은 경우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죠. 저희가 100주가 있어요, 대표님. 우리 회사가 전체 주식이 100주고 주주가 4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4명이 있는데 똑같이 25주씩 갖고 있어요. 자, 25주씩 일반 결의를 하는데 4명이 다 왔어요. 4명이 다 왔으면 이 4명 중 2명은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4명이 다 왔다면. 2명이 찬성을 하면 이건 통과예요. 자, 그런데 1명이 왔어요. 1명. 3명이 안 왔어. 바빠서. 1명이 왔는데 1명이 찬성을 했어. 그러니까 대표님이라고 할게요. 대표님 혼자 와서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죠. 혼자 와서 혼자 찬성했으니까. 그리고 4분의 1 이상이 되죠. 왜? 25주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25%니까 4분의 1이 되죠. 만약에 이때 내가 2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혼자 나온 경우는 일반 결의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체 지분의 4분의 1 아니니까. 자, 그래서 대표님이 가능하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좋다. 자, 이 경우 있어요, 대표님. 4명인데 2명만 출석을 했어요. 2명. 2명만 출석을, 3명이라 그럴까요? 3명이 출석을 했는데 이 3명 중에 2명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하고 싶은 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과반수가 안 되니까. 자, 대표자 지분은 최소 50%보다 한 주가 더 많은 것이 좋다. 배우자, 자녀 등으로 자녀 지분을 분배하는 게 좋다.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특별 결의가 있어요. 중대한 영업을 양수도 한다거나 이런 사업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출석 주주의 반이 아니라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 그래서 대표님이 66.7%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 권력입니다. 왜 그러냐? 자, 일반 결의보다 특별 결의가 더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출석 주주가 만약에 대표님이 66.7%가 있고 나머지 주주가 100명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대표님이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66.7이면. 그리고 발행 주식의 3분의 1도 갖고 있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지분율을 66.7% 이상 갖고 있으면 이것은 절대 권력입니다. 다른 주주들이 다 반대해도 내가 갖고 있는 지분만 갖고도 모든 의결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게 바로 66.7%입니다.
그래서 가족 주주가 같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내 회사에 대한 모든 의결권을 내 의사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66.7%는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는 기준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영주도 관련했을 때 이러는 거예요. 세금은 또 달라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대표님의 지분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승계를 할 기업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다음은 사업 성숙기의 바람직한 지분 구성입니다. 성숙기는 뭘 해야 돼요? 우리 잉여금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왜? 성숙기 다음에는 이제 정리기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잉여금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잉여금을 정리할 때 이 잉여금은 누구 거죠? 주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주가 대표님 집중돼 있다, 대표님한테. 그러면 세금도 누진세다 보니까 같은 금액의 잉여금이 엑시트된다 하더라도 세금은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세율 자체가 높으니까. 따라서 성숙기에 바람직한 지분 구성은 가족들이 좀 골고루 나눠서 세금을 분산시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표님이나 또 가족 구성원들이 배당 소득 위에 다른 소득 유부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해야겠죠. 뭐 사모님이 임대소득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사모님 지분을 적게 하시는 게 좋겠죠. 사업이 이제 안정이 되면 꾸준히 이익 잉여금이 누적이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잉여금이 적절하게 합리적인 세금으로 개인화시키려면 지분 구성은 가능하면 골고루 재산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익 분배형 지분 구성의 장점은요.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일을 하지 않는 자녀들도 배당을 줄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주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당 소득이 분산이 되죠. 그래서 똑같은 10억이 법인에서 나올 때 주주가 1명인 것과 10명인 거는 세금에서 세율이 확 달라지죠. 이게 뭐 10%, 20%, 30%, 뭐 40%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과세 단계마다 세율이 2배씩 올라가잖아요. 10, 20, 30, 40, 50까지 올라가니까. 따라서 자녀 등이 주주로서 배당 소득을 직접 수령하게 되면 소득세가 낮아진다는 거 플러스 증여세도 줄일 수 있죠. 내가 받아서 주면 내가 받을 때 소득세 내고 자녀가 받을 때 증여세를 또 내요. 근데 자녀가 자기 지분으로 가져가면 자녀가 배당 소득세 내고 종결입니다. 자녀들에게 자금 출처를 만들어줄 수 있죠. 자, 가족법인 참여 주주의 주식은 부동산 등 자산 취득 자금에 대한 재원, 제일 중요한 자금 출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맨날 연락 오는 거는 자녀들한테 부동산을 줘야 되는데 이게 세금이 반인데 애들이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적정 시점에 지분만 잘 구성하셨어도 세금으로 반이 날아갈 일이 없어요. 다음은 사업 승계를 계획할 때입니다. 아까 이제 정리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리 단계가 뭐 승계가 있고 매각이 있고 청산이 있습니다. 자, 사업 승계를 계획할 때 이때는 승계 지향형 지분 구성이 필요하죠. 자, 대표자를 배제하고 자녀들 중심으로 주주를 구성하는 게 좋아요. 내가 그러면 권력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어차피 승계를 할 거라고 결정을 하셨다면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 때문에. 상속세를 낮추는 구조를 가져가야겠죠. 자, 주력 승계자 여부에 따라서 또 다른 재산의 보유에 따라서
승계 지향형을 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자녀들만으로 주주를 구성하고 주력 승계자, 이제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이 지분의 3분의 2, 아까 절대 권력 67.6%, 절대 권력을 줄 거냐, 아니면 50 플러스 1 주식을 줄 거냐. 우리는 좀 자녀들 간에 뭔가 권력을 좀 조정을 해야겠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승계 지향형 첫 번째, 주력 승계자 지분을 의결권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만으로 하긴 할 건데 좀 서로 견제를 시키고 싶어요. 이럴 경우는 n분의 1. 세금 측면은 이게 좀 유리하겠죠. 근데 저는 경영을 생각한다면 이쪽을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것보다는 승계 플러스 납세 재원 복합형. 자녀들에게 대부분의 지분을 몰아주되 나중에 상속세를 준비해 줄 수 있게끔 일부러 부모님의 주식을 좀 남겨놓기도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요? 자, 상속이 발생을 하면요. 현재 가격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상속세를 계산을 하겠죠. 이런 경우에 상속받은 주식을 상속받을 때 내가 한 30억 원어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30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겠죠. 각종 공제를 빼고 어쨌든 이 30억 원의 주식은 바로 법인에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자도 할 수 있고 상속을 받을 때는 세금이 좀 있겠지만 이것을 현금화할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을 받아서 바로 감자를 한다면. 왜? 받은 금액과 감자한 금액이 동일하다면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인에 재원이 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법인에 현금이 없는데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오너를 위한 사망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런 상품들을 가입하시기도 하죠. 자, 이렇게 승계자형도 2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상속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전략적으로 지분을 좀 남겨놓을 수도 있어요. 자, 이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상속 가액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도 상속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까지 활용을 하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 워낙에 다른 자산이 많아서 상속세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또 고려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매각이나 청산을 고려할 때입니다. 이익 분배형 지분 구성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매각이나 청산 둘 다 이 대금이 주주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분이 몰려 있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소득세가 누진세니까 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매각하고 청산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자, 매각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들은 비상장 주식에 매각이 되니까 그 차액이 3억 이하일 때와 이상일 때 20%, 25%, 지방세를 포함한다면 3억 미만은 22%, 3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7.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매각인 경우는 2가지, 3억 미만이냐 3억 이상이냐에 따라서 지분에 대한 양도세가 나가는데 이때도 지분이 대표님 혼자다라고 하면 혼자 팔아서 그 돈을 언젠가 다음 세대 이전할 때
또 세금을 내니까 지분을 전략적으로 나눠 놓는 게 균등하게, 혹은 뭐 대표님이 재산이 많다고 하면 오히려 자산을 넘겨줄 자녀들의 지분을 높게 구성하는 게 좋겠죠. 손자녀가 있다면 손자녀까지 같이 좀 배정을 한다면 세금 부분에서, 특히 청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청산 소득세라 그러거든요. 얘는 이제 양도세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는 3억 전이냐 3억 초과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차액이에요. 전체 대금이 아니라. 자, 지방세 포함해서 얘 22, 얘 27.5. 근데 소득 청산은 달라요. 청산은 최고 45%, 여기다 지방세가 붙으면 49.5%.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청산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죠. 청산은 세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회사는 현금이 없는데, 현금이 없어도 장부상 있는 그 잉여금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기업 성장 단계별 황금 주주 지분 구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단계이냐에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으시고요. 사실은 설립할 때부터 길게 보고 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계별로 지분 구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주주에 대한 조금 이제 오해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녀를 법인의 주주로 넣었는데 혹 회사가 잘못되면 자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자,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은요,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등기 등본상 임원, 이사나 감사죠. 자, 경영을 책임지지 않는 단순한 주주인 경우에는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각종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즉, 책임질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대보증 채무인데요. 연대보증을 했으면 보증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즉, 법인의 채무에 대해 자녀가 연대보증을 직접 서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표이사, 최대주주, 법인의 의결권의 30%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을 제외한 다른 주주에게는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 자, 이게 좀 화두죠. 회사가 잘못돼서 세금을 체납하고 문을 닫았다. 그러면 주주의 지분만큼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이제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내가 혼자 50% 이상일 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특수관계인 합해서 50%가 넘는다면 이거는 이 그룹은 과점주주 그룹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국세를 체납하고 폐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 애가 뭐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우리 가족을 합해서 뭐 51%다. 이런 경우에는 국세 체납에 대한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2021년부터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이차 납세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2021년 전까지는 우리 애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 그룹 안에 있다면 국세 체납에 대한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라면 2차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제일 염려하시는 이제 연대보증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이게 2019년부터는 연대보증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연대보증을 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예외의 경우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 분양 사업자에 대한 건축물의 시공사는 이제 이 돈을 받아야 되니까, 또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공동대표자, 법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 최대 주주가 되겠죠. 해당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요거는 혼자가 아니라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합합니다. 채무자의 계열회사. 자, PF 대출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개발 수익을 공유하는 시공사나 시행사, 조합단체의 대표자.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게 해 놓았고요. 그 외에는 연대보증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주주가 돼서 연대보증 때문에 피해를 볼 일은 없다는 거예요. 네, 주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황별 법인 주주 구성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별 법인 주주의 구성. 사업 초기는 대표자 100%로 하는 것이 비교적 편리하다. 또 사업의 불확실성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초기에는, 자, 경영 주도형. 요때는 대표자 본인이 50% 플러스 한 주, 또 혹은 대표님이 3분의 2, 아까 67.6%인가요? 그쵸? 자, 이거는 뭐라 그랬죠? 절대 권력. 모두가 반대해도 내가 내 의결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사대로. 대표자가 주총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이에요. 3분의 2는. 자, 이익 분배형. 이 경우는 같이 가족이 지분을 좀 골고루 갖고 있다 그러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절세 측면에서. 자, 승계자형. 자녀들만으로 주주가 구성을 하되 승계받을 자녀한테 좀 안전한 경영권을 주고 싶다 그러면 승계받는 자녀가 3분의 2 또는 50 플러스 1주, 50에다가 한 주도. 자, 승계지향형 두 번째, 좀 이 경영권을 골고루 하고 싶다라고 하면 n분의 1. 네, 마지막으로 승계를 할 거긴 한데 전체 자산을 계산을 해보니 상속세율이 이 정도 지분은 내가 갖고 있어도 나중에 상속세에 포함돼도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겠다라고 판단된다면 오히려 자녀들에게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지분을 대표님 앞으로 남겨놓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는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상황별 법인의 주주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따질 게 너무 많습니다. 가족 구성원 따져야 되죠. 이 가족의 수입도 봐야 되죠. 가족의 연령도 봐야 되죠. 또 사업에 앞으로 우리 사업이 향후 산업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 정리해 드린 건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이 정도는 대표님이 머릿속에 그리고 계셔야 사업을 하시면서 방향을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더 체크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기업연구소는요, 70인의 전문가 팀이 대표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무사님, 회계사님, 변호사님, 또 이 외에도 많은 전문가가 우리 기업과 대표님의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일기업연구소에서 연말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1회 상담료가 30만 원인데요. 자, 대표님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7가지 컨설팅에 대해서 상담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상 하단에 쿠폰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7가지 쿠폰이 있어요. 소득세 줄이는 소득 디자인, 증여세 줄이는 주식이동 전략, 최초 세금으로 가지급금 상환하는 전략, 잉여금 출구 전략을 위한 정관정비, 법인 잉여금 10억을 최소 세금으로 개인화하는 방법, 2024년 정부 지원금 받는 방법, 7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절세 비법 3가지, 이렇게 7가지 컨설팅이 있으니까요. 이것 중에서 대표님이 꼭 필요한 거 한 가지 컨설팅 쿠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신청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